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추박사 이현수입니다. 좌우가지 이탄입니다. 어제 그 남자들 연세가 드시면 네. 화장실 가서 오래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왜 그러신 걸까요? 네. 나중에 뭐 저쪽 접시에 있는 사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근데 남자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뭐가 어쩔 수 없냐? 남자들은 이 여자들하고 틀린 게 여자들은 자궁이 있듯이 남자들은 전립선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네. 자궁과 전립선은 별개입니다만 또 같은 비슷한 성동이관이 아닙니다만 하여튼 남자와 여자를 구별짓는 게 여자는 자궁이 있고 남자들은 전립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립선이 어디에 있어요? 이게 이제 남자의 성기가 되면 네. 그렇죠? 요즘 준비 많이 하시는데요. 네, 할 수 없습니다. 네. 이건 보여주지 않으면 감이 안 와. 진짜 보여줄 수도 없고 네. 모형으로. 네. 이건 또 볼 수도 없어요. 네. 왜냐면 이 속 안에 뱃속 안에 있어. 조금 올려주세요. 네. 뱃속 안에 네.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얘가 생겼는데 이제 성기고 이 속 안에 뱃속 안에 보면은 방광이 있습니다. 얘가 방광. 오줌복. 그렇죠. 네. 네. 자, 이렇게 남자의 성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고안 얘가 아닌가요? 고환이고 얘가 이제 그렇고 성기면은 네. 고안. 네. 성기면 얘가 전립선, 얘가 방광. 요 뒤로 딱 보면은 안쪽에 있구나. 네, 딱 보면 이게 요도고 얘가 전립선, 얘가 방광. 근데 좀 재미난 게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은 여기 오줌 나가는 길이에요. 오줌 나가는 길이 전립선 한 소관을 관통하고 있죠. 그죠? 여기요, 여기. 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방광인데 방광이 차면은 오줌이 흘러나가죠. 그러려면 이제 전립선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얘가 예. 뭐 이렇게 다쳤다 열렸다 하는 건 아니죠? 예, 거기 이제 답답절려서 여기 이제 관략근이 있어요. 네. 관략근. 여러분들 뭐 항문 조이는 운동하고 뭐 이런 네. 얘기 많이 하시죠. 네. 얘가 관략근. 얘가 이제 조여지면은 그렇고 오줌이 안 나오죠. 근데 얘가 열리면 오줌이 나가요. 얘 관략근 뒤가 항문이 있어갖고 항문 쪽에 관략근도 마찬가지로 같이 연결돼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전립선 검사할 때 이제 항문으로 이렇게 검사한다는 그렇죠. 게 예.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크게 예. 보는 거? 예, 그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만져주는 거죠. 이게 항문이고 네. 쭉 뒤가. 그래서 만져보니까 얘가 크다 작다 뭐 혹이 있다 그 다음에 눌러서 염증이 있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이제 검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전립선이고 근데 이 전립선이 보통 이제 크기가 요만해요? 보통 한 사람들이? 20g, 보통 18에서 20, 그러니까 밤톨 크기. 예, 밤톨. 예, 밤톨 크기. 근데 얘가 점점 커져. 네. 속 안의 내용물이 자꾸 커지면서 오줌 내려가는 길을 누르게 돼. 그렇게 근데 되면은 커지면 다른 데도 이렇게 커져요? 다른 여기 공간이 이렇게 좀 있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요걸 이제 또 이렇게 딱 짠 호주박을 들고 왔는데 이 호주박이 아니고 땅 잘려 이렇게 됩니다. 단면도. 네. 여기가 방광이고 네. 얘가 방광이고 얘가 전립선. 네. 요거 좀 나랬는데 얘하고 얘하고 크기가 틀리죠. 네네. 위에가 얘는 더- 작고 네. 얘가 커요. 네. 왜냐면 얘는 정상. 얘는 커졌어. 커지니까 어떻게 되냐? 커지니까 오줌 내려가는 일을 눌러. 네. 그러니 오줌 찔찔 나가. 그래서 비대증이라는 게 얘가 커진 거예요. 커지면서 오줌 내려가는 눌러버리는 거야. 그러다가 오줌이 시원하게 나오지 못하고 쫄쫄쫄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거를 얘도 종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비대증이라는 거는 네. 커지는 거죠. 네. 비대해진다는 네, 건데 네, 네. 그거는 일종의 양성혹입니다. 예. 양성혹. 혹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하나는 양성혹, 하나는 악성혹. 그래서 이제 악성혹은 전립선 암은 이 바깥에, 이 겉에 생겨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한테 설명할 때는 항상 이거를 오렌지라고 얘기합니다. 오렌지 속안이 커서 오렌지 속 안에 빨대가 꼽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오렌지 속이 커지면서 빨대를 누르면은
아무래도 잘 빨려 나가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제 오렌지 소관이 커지는 건 비대증, 오렌지 껍질에 뭔가 변화가 생겨서 혹이 생기는 건 암. 그래서 그 이제 전립선 암하고 비대증하고 내용이 좀 틀려요. 원래 그러면 이제 커진 애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본적인 거는 이제 처음에 약으로. 그렇죠. 통상 모든 치료는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모든 건 이제 약 안 되면 수술 둘 중에 하나죠. 약과 수술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까 관략근이라고 얘기했죠. 여기 네. 관략근. 이건 잘 안 보이네요. 아무튼 뭐 이런 쪽에 여기에 있는 거를 전부 다 좀 조직들을 좀 이완시켜 주는 약, 그런 약을 써요. 그러면 이제 소변이 좀 편하게 나가죠. 근데 약이라는 게 또 한계가 있어요. 그럼 그 관략근 운동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거랑 이 소변 나오는 거랑도 관련이 있어요? 좌욕은 되는데 관략근 운동하고 소변 나가는 그 전립선하고 상관없는 전립선하고는 거죠? 좀 상관없어요. 네. 왜냐면 어차피 양성 혹이다 보니까 네. 내깔려도 지가 저절로 커져. 그 남자들은 다 와요, 다 와. 네. 시기 차이지. 원장님도 혹시 기밀상입니다. 아니 뭐 약 드시는 거 창피한 거 아니잖아요. 있는 약은 먹어. 이건 그 약 먹냐 안 먹냐를 딱 물어보면 이게 나이가 나오잖아. 이게. 그래서 이제 네. 50대가 넘어가면 다 전립선들의 문제가 생겨요. 이제 50대 넘어가면 약을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60대, 70대 넘어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약을 먹게 되고 그런 겁니다. 뭐 여러분들 뭐 쑥스러울 거 없습니다. 저처럼 다 네. 비뇨기과 가셔갖고 나 요즘 소변이 시원찮은데 좋은 약이 때문에 먹읍시다 그러면 됩니다. 그럼 이제 네. 약 드시고 만약에 약이 안 듣는다. 그럼 이제 수술이에요? 시술이에요? 그게 이제 수술도 외과적 수술도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전립선을 아예 드러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전립선 드러내는 건 아예 전립선을 없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암일 때이고 네. 보통 이제 전립선 비대증일 때는 그러지는 않고 커져 있는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 커져 있잖아요. 커져 있는 부위. 네. 그럼 여기다가 위 내시경 하듯이 내시경을 집어넣어요. 우리 방광경이라는데 집어넣고 이 안에다가 여기 이제 제가 맨날 물 내려가는 물꼬를 터준다 그러는데 여기가 물꼬가 막혔으니까 여기 하천을 갖다 좀 복개 공사 좀 하고 공사를 해줘갖고 여기 넓혀주면은 좀 수월하게 나가겠죠. 그죠? 그런 수술을 해줘요. 그건 이제 네. 우리가 내시경 수술해갖고 여기 뭐 레이저로 깎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플라즈마 뭐 전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기를 넓혀주는 수술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수술이라고 얘기하고 아까 시술이라고 얘기한 건 또 뭐가냐면 그건 좀 공사판이 커요. 하반신 마취하고 어떻게 시술이 더 커요? 아니 수술이 더 커. 네, 수술이. 네. 근데 이제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래가지고 나온 게 이제 유로리프트라 해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그런 거 해가지고 여기다 딱 집어넣어. 싹 집어넣고 여기다가 띵 하면은 여기 실이 하나 걸려요. 양쪽에 실이 하나씩. 그래가지고 요거 딱 집어넣고 빵 하면은 실 탁 나가고 빵 하면 또 실이 이게 한 번 쓰고 한 번. 원장님,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쉬워요. 그러니까 수술은 얘 기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전립선에 상처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속을 깎아내는 거. 하지만 얘는 어떻게 보면 보존적인 치료로 전립선은 최대한 건들지 않고 길만 만들어주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럼 쉬워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실을 양쪽을 하나씩 2개 딱 해서 콱 열어줘. 제가 맨날 커튼 비율을 그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그거예요. 유리창이든가 아니면 무대든가 거기 보면 커튼이 쳐져 있죠. 근데 그 커튼이 쭉 쳐져 있는 거를 양쪽으로 딱 당겨갖고 양쪽에 리본을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 무대가 환하게 보이겠죠. 아니면 유리창이 딱 열리면서 빛이 확 들어오겠죠. 마찬가지로 양쪽에 리본 하나씩 묶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 건드리는 게 없어. 그냥 딱 해서 리본 하나만 양쪽으로 걸어주는 거예요. 되게 편해. 네. 시간 5분.
근데 이제 모든 환자분이 다 이 시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크거나 뭐 어느 정도 사이즈면은 이게 가능하고 너무 크면은 좀 그렇고 주로 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은 이걸 하시는 분들이 사이즈가 많이 안 크면서 또 하나 뭐 지병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갖고 뭐 마취하기 좀 힘든다든가 뭐 마취나 아니면 지혈이 잘 안 되거나 그렇죠. 뭐 그러던가 아니면 뭐 연세가 너무 많으셔갖고 수술하기엔 좀 그렇고 그렇다고 밤에 그냥 수시로 오줌마려 깨느냐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밤이든가 자꾸 화장실 나오면 화장실 미끄러져갖고 고관절, 넘어지시고요. 그쵸, 골절 뭐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 무릎뼈가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호자분들이 좀 어떻게 안전하게 소변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 수술들을 많이 해요. 연세 든 분들은 큰 무리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해요. 참 잘 만들었어요. 간단하게 그냥 국선 맞추래. 저것도 국산 아니죠. 그쵸. 아니 저런 건 왜 국산으로 안 만들어요? 특허 걸려 있어서 아직은 네. 못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특허 풀리면 좀 나아지겠죠. 네. 자, 그래서 기구 만드는 의료기 그 회사 보고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 내가 처음 들여온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이거 괜찮아 보이니까 가서 빨리 회사를 인수해 갖고 하라 그랬는데 그때 너무 늦어갖고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필요 없다고 한국 투자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얘네가 실패했어요. 그럼 일단 그 뭐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을 하시면 약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그렇죠. 뭐 수술을 할지 시술을 할지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죠. 하시면 나 되는 그냥 거죠. 간단하게 빨리 탈출하고 싶다. 네. 약 먹기 귀찮다 그러면 이제 네. 시술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재발도 될 수 있나요? 커진 애가 또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전립선 그렇죠. 비대증 자체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했던 분이 또 수술 받는 분들도 있어요. 어차피 양성혹이다 보니까 혹 커지는 속도에 따라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거의 재발을 안 하게끔 또 의사들이 또 조처를 하죠. 그 다음에 요 유리프트라 그래가지고 얘네 거는 저희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최근까지 뭐 재발에 대한 우려는 없더라. 왜냐면 얘가 커지더라도 어차피 실로 당겨서 길을 넓혀놓은 거는 실이 끊어지지 않고 원래 녹지 않는 실로 해놓거든요. 양쪽에. 그 쉽게 표현하면 그럽니다. 우리가 호치케 박죠. 네. 호치케를 딱 하면 꽉 잡아서 물려 있잖아요. 계속 그게 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 없는 나는 계속 물려 있고 별 그게 없더라. 아직까지 뭐 문제가 생겨서 다시 해줬다라는 건 없더라라는 게 지금까지 학회 보고입니다. 어차피 국제적인 거니까요. 안전하게 가장 안전하고 마취도 그냥 국소 마취고 시간도 짧고 그냥 환자분이 그냥 누워갖고 이렇게 보시다가 같이 저랑 보시거든요. 뭐 띡띡 하더니 벌써 끝났어요. 뭐 한 거예요? 그래 뭐 한 거예요? 네, 여러분 간편한 그 시술도 있다고 하니까요. 전립선 질환으로 고생하시면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